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대 논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막 궁금해 하는데 20년 기출문제와 20년 기출문제 있죠? 20년 모의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인문문제와 20년 사회계열 문제가 있죠. 여기 이제 기출문제. 21 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1 1회 문제, 오전에 21 오후에 본 거, 그 오후에 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 패턴이 여기서부터 쫙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져서 이 문제 유형과 이 문제 유형은 좀 다르다. 특히 요 두 개는 뭐가 나오더라? 그 나오지 않던 소설도 나오더라요. 소설이 나오고 영어 제시문 난이도가 떨어졌대요. 수리 난이도가 올라갔대요. 자, 여기보다 여기 수리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여기 수리 때문에 당혹스러웠을 거다. 자, 이건 내 연대 시험 보는 거 맞는가 맞을까 이런 고민까지 빠졌을 거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논술 문제 연대 유형은 이제 이게 신유형이잖아. 이거 신유형이니까 이제 바보같이 뭐 2019년, 2018년 이런 기출 문제 풀고 있는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돼. 자, 요 6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고 들어가야 되는데 유형이 살짝 다르다. 그래서 이런 20년 유형과 21년 유형 둘 다 준비를 해야 될 거다. 거기에 맞는 예상 문제도 공부를 해라. 자, 그래서 이제 21 유형이 바뀌었으니까 요 소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자료 해석이 통계 수치가 영어 제시문으로 나왔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 못하더라 이거. 거기에 대한 팁을 주겠다 이거.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팁을 줄 테니까 이 강의는 전부 이제 메가스터디 올려놨어. 메가스터디 인강에 올려놨고, 지금 뭐 연세대를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연세대 팁이 필요해요. 이런 학생들이 짤막하게 어떻게 푸는지 방법론을 좀 팁을 얻어 가라 이거야. 자, 문제를 보면 1-1, 1-2번이 있어. 여기에 삼자 비교가 나오지 않았어. 양자 비교도 나오지 않았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각각의 관점이지. 이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임시. 자, 임시의 노동을 설명하라 하는 문제가 나와서 설명 문제. 근데 제시문 가가 이론이잖아. 이론. 제시문 나가 이론이잖아. 자, 요 이론이고 요게 뭐니? 바로 사례잖아. 사회 현상. 그지? 이게 1-1번이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자. 이게 연대스러운 문제가 나왔어. 1-2번을 보면 라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가, 나의 관점을 평가하라. 이제 거꾸로 제시문 라를 줬어. 라의 실험 결과를 줬어. 이 실험 결과를 뭘로 줬다? 영어 제시문으로 줬다. 영어로 줬다. 통계로 주지 않고 데이터로 주지 않고 영어 제시문으로 실험 결과를 줬다. 자, 이게 독특한 지점이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기존 패턴과 똑같다는 거야. 기존 패턴이 뭐냐? 연세대는 이론을 가지고 상반된 이론, 가와 나 상반된 이론을 가지고 현상, 사회 현상. 자, 그러니까 소설 속에 나오는 사회 현상. 자, 그리고 또 실험으로 나오는 사회 현상, 데이터로 나오는 사회 현상. 이걸 가지고 요걸 이론을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을 평가하는 거, 옳다 그러다 평가하는 거.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론을 사회 현상에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험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이론을 평가할 수도 있고, 옳다 그러다 평가 내릴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문제 패턴이라는 걸 알아두면 된다. 자, 2-1번은 이제 요 제시문 라의 주장을 평가하라. 그럼 요 데이터를 다시 주는 거야. 요 그래프를 주고 이 결과를 가지고 2-1번 이 결과, 자, 이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문 라의 요 주장을 평가하라 그랬어. 옳다 그러다 평가하라. 그럼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지. 자, 2-2번은 뭐야 이거? 함수를 구하는 거야. 함수 관계를 구하고 그리고 자, 그 의미를 설명하라 그랬어. 이제 요거 함수의 관계를 구하고 그리고 의미를 설명하라. 그래서 의미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간략하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제시문 가를 여러분이 읽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시문 가를 국어 제시문 읽듯이 막 깨알같이 읽고 있는 거야. 깨알같이. 근데 논술의 특성상 깨알같이 읽는 거 필요하지만 크게 뚝 잘라서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 전부 무슨 말 하고 있어? 그걸 찾는 거야. 자, 비문학 독해법, PQ법 공식 적용하면 반지술술로 간다. 이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노동에 대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럼 노동 얘기하고 있구나. 자, 결론지 씌어 있지. 어느 게 결론 문장이니? 자, 여기서 쭉 첫 번째 단락을 통틀어서 결론 문장이 있지? 그게 뭐야? 여기 있잖아. 뭐뭐 때문이다. 아, 이게 이유구나. 그리고 이게 뭐야? 주장이구나. 이게 Q, 이게 P.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건 전부 그 앞에 있는 것을 뭐 한다? 보완하는 상술이다. 상술 문장이다. 상술 문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노동이다. 노동이다. 인간의 근본적 행위다. 노동은 인간의 근본적 행위다. 그럼 이제 근본적 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근본적 행위가 어디 있어? 여기 나오잖아. 근본적 행위. 어디 나올까? 근본적 행위. 여기 있네. 근본적 차이다. 아, 인간과 동물만의 근본적 차이. 그러니까 요게 노동은 의도와 목적으로 나오는 행위다. 자, 의도와 목적적 행위. 의도와 목적이 있는 행위다. 그래서 의도와 목적이 있는 행위가 그게 인간의 근본적 행위다. 동물과 다른. 자, 그 방법에 있어서 동물의 욕구 충족 방법과 인간의 욕구 충족 방법이 다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핵심은 요거야. 나머지는 이제 디테일하게 그걸 뒷받침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읽을 필요가 있다. 먼저 이렇게 크게 뼈대를 잡고 나머지는 이제 디테일한 걸 찾아내면 된다. 다음 제시문 나를 보자. 이제 여기 단락 전체를 무슨 얘기하고 있어? 반복되는 단어는 뭐야? 노동에 대한 평가가 반복되고 있어. 고대 그리스 어땠고 그러나 신교는 어땠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노동에 대한 평가야.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평가, 뭐 어떤 역사적인 노동에 대한 평가야. 그게 고대는 어땠냐? 그리고 현대는 어땠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고대는 뭐라고 하고 있어? 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벌. 노동은 죄에 대한 벌이다. 그럼 현대 와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축복이다. 이거. 축복이다.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야? 그게 요게 노동이 세속의 책임 개념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책임 개념이 되었다. 아, 노동은 책임이구나. 노동은 인간만의 근본적 행위구나. 노동은 책임이구나. 그냥 이거 잡아내는 거야. 나머지는 디테일한 거잖아. 별로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몰입해서 깨알 같은 자꾸 하나를 놓치고 있더라. 이거. 물론 찾긴 찾아야 되지만 먼저 이거부터 정하는 거야. 이거부터 정해야 돼. 아, 굵은 맥락에서 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 나머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야. 주장, 근거, 상술, 주장, 그 다음에 근거, 이렇게 상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야. 자, 제시문 나를 보면 첫 번째 단락 무슨 얘기하고 있어? 여기 여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가에 대한 얘기다. 근데 과학과 축적된 자본 덕분에 첫 번째 단락 P, Q. 자, 과학기술과 그리고 축적된 자본 축적이지. 자, 자본 축적으로 과학 발달과 자본 축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야? 노동에서 해방되었다. 이거. 그래서 여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단락에 와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다? 집요한 돈벌이꾼들이 있다. 집요한 돈벌이꾼들. 그러면 집요한 돈벌이꾼들은 풍요를 얻을 수 있다. 이거.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자, 근데 하지만 풍요가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 대부분 이 노동을 통해서 풍요를 얻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계수단으로 생각해서 이 노동을 한다. 이거. 노동을 생계수단으로 생각한다. 이거. 그래서 대부분 즐길 줄 모른다. 이거.
세 번째 단락 가서 자, 여가나 풍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거. 내 생각에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도록 뭐다? 죽도록 그저 일만 한다. 왜? 죽도록 일만 하지? 왜? 뭐 때문에? 훈련 받았기 때문에. 자, 오랫동안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랜 기간 훈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맹목적으로 일을 한다. 맹목적으로 일을 한다. 맹목적으로 노동한다. 죽도록 일만 하고 있다. 그걸 보통 사람의 경우와 부유한 계급의 경우로 나눠서 보고 있네. 자, 이제 보통 사람들도 죽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 부유한 계급의 사람들도 죽도록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주장이 나와. 네 번째 단락, 나는 확신한다. 자, 네 번째 단락, 나는 확신하고 있어. 어떤 확신을 하고 있어? 야, 나는 확신하는데 이제 우리가 경험만 좀 쌓이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새로운 전리품, 즉 그게 뭐야? 여가예요. 여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여가 시간을, 풍요로움을 우리는 아주 다르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더 쌓이면, 자, 우리가 경험이 쌓이면 만약 if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는 여가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니?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원죄 의식 때문에 우리는 노동을 했다 이거. 자, 원죄 의식 때문에 이때까지 노동에 집착했다 이거. 그런데 오늘날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의무와 과제의 지루한 일상, 찌든 노동을 기꺼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뭐다? 노동을 줄일 것이다. 그리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남은 노동은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공유하게 될 것이다. 노동을 줄일 것이고, 그리고 필수적 노동은 어떻게 한다? 공유할 것이다. 떠넘길 것이다. 근데 그 떠넘기는 것이 경제적 강제가 아니라 풍요를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풍요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제시문을 대략적으로 이제 빨리 살펴봤어. 가와 나는 대립되고 있어. 어떻게 대립되고 있어? 하는 거야. 자, 어떻게 대립되고 있어? 이게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란 말이 없잖아. 그래도 일단 제시문 가와 나는 이론이니까 서로 비교형이 돼야 돼.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어? 노동을 강조하는데 그 노동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 하는 거지. 자, 이거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노동을 뭐로 보고 있어? 하는 거지. 자, 요 팁이 있지. 팁 뭐야? 분류의 공식. 분류의 공식을 확인하자 이거. 분류의 공식이 뭐야? 영역에 대한 문제. 자, 분야에 대한 문제. 자, 두 번째, 태도, 입장에 대한 문제로 빨리 나눠보자 이거. 그랬을 때 A 세트, PEST가 있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것인지. 두 번째, 개인과 사회, 미시적, 거시적 구조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찬반 구조인지, 타당과 부당의 문제인지. D,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건지 아니면 소극적이고 그리고 피동적인 자세인지, 비주체적인 것인지를 봤을 때 어디에 해당해? 자, 개인과 사회 문제니? 아니야. 개인과 사회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찬반 문제니? 노동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거니?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얘 노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지? 노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여가를 강조하고 있고 얘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건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어떤 차원에서? 그렇지. 이건 어떤 차원이야? 바로 사회 문화적 차원이고 얘는 뭐야? 경제적 차원이야. 그래서 얘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다루고 있고 경제 파트에서 다루고 있고 왜? 풍요의 문제나 여가의 문제를 어떤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면 풍요를 달성할 수 있다. 생계수단 이런 것들은 경제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보통 사람, 부유계급 경제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근본적 행위다. 바로 뭐야? 인간의 어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정신적 측면에서의 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왜? 지금 박 교수님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왜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여기서 나오지. 제시문가를 봤더니 제시문가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생산된 결과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의 결과물을 통해서 뭘 가지게 된다?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인간의 근본적 행위다. 즉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고 동물과 다른 행위다. 즉 사회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립항이 된다. 자, 이렇게 분류의 기술을 활용하라. 그러니까 이게 수학 문제처럼 푸는 거다. 그럼 답이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문 다를 보자. 소설이 나왔어. 야, 소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주객법을 써야 되는 거야. 주객법. 소설을 읽으면 소설을 왜 주체와 객체로 분석해야 되니? 맞아, 이것처럼 각 단락별로 주장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주체와 객체로 파악하는 거야. 그럼 누구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관찰자인 나와 아내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특히 나의 이야기, 나. 객체는 누구야? 맞아, 그 노동하는 임시의 노동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임시의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지금 임시한테 일을 시키고 일을 부여하고 자, 용역을 주고 임시를 어떻게 관찰해서 추론하고 있다. 추론하고 있다. 자, 공식이 뭐야?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이벤트,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행위 또는 태도. 그 다음에 반대편, 객체가 나에게 주는, 주체에게 주는 대립하는 행위. 자, 그럼 이제 그 행위에 뭐야? 의도, 원인, 즉 의도, 동기. 자,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물,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주체와 객체 공식 사이는 행, 대, 원, 결이란 공식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원인, 그리고 결과물이 뭐냐. 노동하는 원인, 그리고 결과물이 뭐냐. 자, 그랬더니 보면 야, 내가 용역을 주고 임시한테 일을 시키는데 일을 어떻게? 엄청 열심히 하더라. 비 오는 날 일을 하니? 물어봤어. 비 오는 날 일을 하니? 자,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당연히 일을 하는 거야. 비가 오는 날 또 일을 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 또 일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계속하지. 일을 계속하는 거 이거 뭐에 해당하냐 이거.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야, 비 오는 날 또 노동을 하는 거구나. 너무 안타깝다 이거. 왜? 두 끼니를 라면을 먹는 그런 가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가족을 데리고 있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노동은 어떻더라? 그 사람의 노동은 만족할 때까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하더라. 심지어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더라. 그렇게 일을 하더라. 왜? 아내가 야, 대충 하고 이제 가라. 밤이 늦었으니 대충 하고 가라.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하더라? 임 씨는 첫 번째, 비가 오는 날 또 일을 해요. 비가 오지 않아도 일을 해요. 라고 매사에 일을 하고 있다. 게다가 어떻게 하지? 그렇지. 하던 일을 마저 끝낼 거예요. 하던 일 마저 마무리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래, 끝까지 마저 하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니? 결과적으로 이 임 씨는 여기 열 손가락에
공이. 이 노동의 대가로 10손가락에 박힌 공이고, 요거는 10손가락 그 이상의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텍스트에 있는 그대로야. 텍스트에 있는 거 그대로. 자, 여기까지 이제 찾았어. 여기에 제시문 다야. 그럼 이걸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 자, 이쪽은 사회 경제적 측면이야.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게 생계 수단 때문에 노동을 하는 것은 요쪽 면이지. 비가 오는데도 일을 해요. 왜? 두 끼니 라면을 먹는 가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요거 생계 수단으로 일을 해요. 생계 수단으로 일을 하는 거. 그거 뭐예요? 10손가락에 박힌 공이. 그래서 보통 사람이 맹목적으로 일을 하는 상황이죠. 그죠? 비가 오는 날 여가를 즐겨야 되는데 그 놀 줄 모른다 이거. 놀 줄 모른다. 그 노동에 집착하는 것은 아마도 노동에 대한 원죄 의식이 있어서 그렇지 않냐 이거.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 이쪽에서 설명을 하면 야, 이 사람은 노동을 왜 하느냐 이거. 저 결과물에서 자아 정체성을 느끼는 거다. 거기 어디 있냐 이거. 그 자아 정체성은 이거다 이거. 바로 10손가락 그 이상의 것. 만족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이거는 노동의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자아 정체성의 행위다 이거. 그리고 또 어때? 그거는 일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의식. 즉 일은 책임의식. 이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족할 때까지 하던 것. 게다가 하던 일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책임의식에서 나온 거다 이거.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10손가락 그 이상의 것은 자아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순간이고, 그리고 노동의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1번 문제는 풀었어. 그 1번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매트릭스 만들어 놨어. 매트릭스 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시답안 또 써놨으니까 그 예시답안을 참고하기 바래.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 건데 제시문 라를 보자. 제시문, 영어 제시문이 나오잖아. 자, 그럼 가와 나에 대한 평가인데 요걸 좀 지우자 이거. 이렇게 지웠을 때 제시문 라에 대한 평가야. 제시문 라, 요게 실험이야. 요 실험을 가지고 요걸 평가하고 요걸 평가할 거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대직이네. 지, 기, 네. 요 공식이 나와야 돼. 대상, 지점, 기준, 내용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무엇인가를 평가, 비판할 때 쓰는 공식이지. 자, 이거 왜 써야 되느냐? 지금 일단 논술 문제에서 제시문 라가 기준으로 주어졌어.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대상, 제시문 가의 이론과 제시문 나의 이론을 평가하라 이거. 그럼 가 안에 있는 특수한 지점 A, 나 안에 있는 특수한 주장 B가 있을 거다. 라에서 볼 때 A는 타당하다, B는 부당하다, 이런 평가 내용이 나오면 된다. 그래서 대상과 기준은 반드시 주니까 여러분은 지점을 잘 설정해서 평가 내용을 만드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다. 자, 그럼 이거 실험이야. 야, 실험의 해석이잖아. 자, 심리학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지. 그러면 실험이 나오니까 이거 양적 연구야, 질적 연구야? 그럼 양적 연구지. 양적 연구니까 필요한 게 뭐야? 공식 나오지? 자료 해석의 공식. 쟁, 변, 상, 특이 나와야 되는 거야. 쟁점, 변수, 상관관계, 특이점, 이런 걸 잡아내야 줘야 된다. 여러분 깜빡했지. 이거 데이터 통계, 수치 정보가 데이터 통계가 아닌데 영어 제시문인데 문제 어떻게 풀었어? 영어 제시문이니까 그냥 PQ 이렇게 풀었겠지. 주장 근거 이렇게 독해했겠지. 그래서 망한 거야. 쟁변 상투를 읽어내야지. 자, 변수가 뭐냐 이거. 실험 설계하면 쟁점, 개념의 조작 특정이 어떻게 했냐 이거. 그걸 읽어내는 거야. 답은 벌써 나오지. 뭐 심리학 실험에서 연구자는 일과 여가의 균형을 조사했다 이거. 자, 일과 여가의 밸런스, 균형을 조사했다. 균형. 그럼 알고 싶은 것은 일, 여가에 대한 균형이야. 그럼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게 뭐야? 개념이지. 일이란 개념, 여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 변수로 측정 가능하게
측정 가능하게 조작적 정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어. 실험은 각각 5분 동안 지속되는 연속적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 여기 있네. 여가. 그 다음에 1 이렇게 규정을 했네.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소음을 듣고 초콜릿을 획득하는 것이야. 초콜릿을 획득하는 것이고 여가라는 것은 음악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가라는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측정했어? 여가라는 추상적 개념은 음악을 듣는 행위로 측정 가능한 거고 1이라는 것은 소음을 들으면서 초콜릿을 획득하는 단계로 변수를 설정한 거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난이도를 다르게 설정했네. 그래서 고소득층은 이 소음을 20회 듣고 얻을 수 있는 거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 다음 저소득층은 레벨을 올렸네. 120회 이렇게 결정을 했네. 이렇게 듣도록 했다 이거. 그래서 초콜릿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초콜릿을 획득만 하고 먹을 수는 없게 했다 이거.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 요게 자 1단계 자 1단계에서는 뭐였다? 획득은 하되 소비는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2단계에 가서는 획득을 할 수가 없어. 저장을 할 수 없다고 가져갈 수 없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먹을 수는 있어. 소비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했고 요 획득하는 개수와 소비하는 개수를 미리 정할 수 있다. 미리 그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 미리 개수를 결정한다. 이걸 결정한 걸 보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과물 종속 변수를 봤더니 자 그래서 측정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목표는 뭐다? 행복을 획득하는 거다. 행복을 획득하는 거다. 이렇게 실험 설계를 했다. 이게 실험 설계 과정이다. 이거. 자,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소음을 선택할 것이냐, 음악을 선택할 것인가, 독립 변수다. 이거. 선택하는 거 X. 그리고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 근데 그 결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행복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종속 변수를 만들었다. 그런데 상관관계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어떤 일을 했냐. 여기 보니까 자, 뭐 몇 개 얻었다 이게 나올 텐데. 자, 평균적으로 초콜릿 몇 개를 얻었다? 자, 고소득층은 획득한 건 몇 개냐? 획득은 10개. 소수점 버릴게. 그 다음에 소비는 몇 개? 4개. 소수점 버렸다. 4개. 이렇게 했다. 자, 획득과 소비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유사하다. 유사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관관계는 어땠다? 획득을 많이 했다. 소비보다. 얼마나? 2배 이상. 즉 소비할 거 2배 이상을 획득했다. 이거. 그럼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뭐야? 그렇지. 이게 뭐야? 노동이지. 자, 이게 뭐야? 소비한 것은 뭔가 우리가 재산을 축적하는 거지. 재산의 축적. 그러니까 사람들은 필요한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노동을 하더라고요. 훨씬 더 많은 필요한 것. 자, 필요한 것보다 재산의 축적이 아니지. 축적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거 소비량. 그러니까 필요한 재화. 필요한 재화보다 쓸데없이 많은 노동에 시간을,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더라고요. 2배 이상이다. 그래서 이건 뭐야? 아주 인간이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으로 노동에 집착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 누구도 저소득층도 고소득층도 유사하더라.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재심은 나가 타당하다, 부당하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면 보자. 이걸로 노란색으로 해보자. 재심을 나는 뭘 강조해? 그렇지.
일과 여가의 균형, 밸런스를 강조하는 거야. 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노동에 집착하더라. 일과 여가의 균형이 중요한데 뭐 맹목적으로 일만 하더라. 그래서 균형된 밸런스가 필요하다. 입장에서 봐봐. 이 입장에서 보면 야, 너는 뭐만 강조했어? 그래, 이제 노동에서 해방되자. 노동에서 해방돼서 여가를 즐기자. 여가만 강조했잖아. 그래서 부당한 거야. 틀렸어. 너 노동만 강조하고 있지? 틀렸다 이거. 너 노동만 강조하고 있어? 틀렸어. 노동만 강조하고 있어서 부당하다 이거. 틀렸다 이거.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 그래, 균형이라고 했잖아.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지금 노동만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게 뭐냐? 그 노동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인간의 근본적 행위라든지 노동은 책임의식이 있다는 그 노동의 그 의미를 부여한 것, 그거는 타당하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거는 타당하다. 그건 타당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노동만 강조한 거, 일을 강조하지 않은 건 부당해. 그렇지만 노동의 의미 부여, 정체성의 획득이라든지 인간만의 근본적 행위라든지 목적이 있다는 거, 책임의식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세속적인 직업의 책임의식 이런 것들은 노동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건 정말 타당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지? 자, 이쪽은 여가만 강조한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여가만 강조한 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미 노동을 좀 분배할 수 있고 노동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필수 노동은 경제적 강제가 아닌 방식으로 분배하는 거, 그래서 여가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것에 대해서 모티브를 준 것, 즉 나름대로 여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우리가 너무 일만 하는 거, 노동을 비합리적으로 집착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메시지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당하다. 여가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활용하자. 그러니까 노동을 좀 줄이자. 그리고 필수 노동은 좀 공유를 하자. 노동을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쓸데없이 불필요한 노동에 너무 맹목적으로 노동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밸런스,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가를 다른 방식으로 좀 활용할 것, 노동을 줄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맥락상 일치하니까 타당하다. 가장 오답은 뭐냐? 요거 보니까 여기에 꽂혀서 같은 맥락이니까 요건 타당해. 요거는 일만 하자고 하니까 부당해. 그게 가장 큰 오답. 이게 타당해, 부당해 이렇게 말한 게 가장 큰 오답. 그 다음 오답이 XX, 둘 다 틀렸어 하는 게 그 다음 오답. 가장 좋은 정답은 XO, XO. 요걸 찾아내는 게 가장 베스트 답안.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접근하는 방법을 인강에 올려놨으니까 메가스터디 인강 들여다보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매트릭스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깜짝 놀랐던 건 뭐야? 통계 수치, 이런 그래프가 아닌데 이런 그래프 문제가 아닌데도 영어 제시문 또 실험 분석이니까 쟁변 상태로 푼다는 거, 그런 아이디어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그런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한테 던지는 메시지야. 자,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내가 각 대학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팁을 하나씩 기출문제 가지고 찍어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이거 거침없이 내가 공개하는 노하우야. 다른 강사분들도 보시고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논술 교육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문만 분석하고 글쓰기 하지 말고 어떻게 제시문들이 연결되는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